저는 한 가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어떠한 질문을 좀 던져보냐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정말 대통령에 대한 와이프가 주가 조작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도 저는 사실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서 범죄자로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실형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정당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선출된 것 또한도 이게 과연 정말 범죄자가 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질문들과 그리고 저 또한도 정말 많은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경제적인 상황들, 증시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 보기 전에 저는 한 가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어떠한 질문을 좀 던져보냐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요새 들어서 좀 많이 하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정상적인 상식 내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옆에 보고 계시는 이 한 여인의 미소를 보고 계시는데, 밑에서 써져 있는 것처럼 올레나 젤렌스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와이프인데, 이러한 전쟁 속에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 빗받치고 있을 때 저렇게 보그라고 하는 저 한 매거진 잡지 아니면 한 기업의 이 잡지에 나와서 실실 쪼개면서 웃으면서 저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올레나 젤렌스카에 대한 잡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러한 전쟁 속에서 이렇게 보그라는 잡지사에 쳐나와가지고 저렇게 실실 쪼개고, 누군가의 가족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자신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미소가 그리 아름답진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고 되려 악마로 보여요. 사실은 마귀 새끼로 좀 보이고 악마로 보입니다. 어떻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잡지사에 쳐나와가지고 저렇게 웃고 있는가, 저는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우크라이나의 퍼스트 레이디라고 해서 올레나 젤렌스카라고 해가지고 이 매거진에서 이딴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과연 뭐가 퍼스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모습을 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아니면 저 또한도요, 좀 상식적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국가에 대한 많은 지도자들이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념과 그 가치관이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관을 밀고 나아가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많은 위기에 쌓여 있다라고 좀 보고요. 캔디스 오원스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젤렌스키 보고 꺼지라는 말을 해요. 우리 미국에서 꺼져라. 우리 전 세계, 우리 미국의 국민들한테 지갑의 주머니에서 돈 뿌려갈 생각하지 말고 좀 제발 좀 꺼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트위터에 하나의 기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올레나 젤렌스카가 지금 현재 유럽에서 사치를 부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현재 쏟아내고 있어요. 유럽에서 사치를 지금 현재 즐기고 있다. 이런 전쟁 속에서 어떠한 사치를 지금 부리고 있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올레나 젤렌스카가 예전에 뉴욕 까르피에 주얼리라고 하는 데에서 110만 달러를 지출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기록을 영수증과 함께 트위터에다 올렸던 그 장본인이 2023년도 10월 4일날 이 트위터 X라고 하는 데다 게시물을 올렸고요. 그 까르피에 뉴욕 주얼리에 일하고 있는 하나의 인턴이었는데, 이때 당시 우크라이나 영부인인
이 올레나 젤렌스카가 와가지고 주얼리를 사갔다. 근데 내가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니까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면서 자신을 해고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사람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니까 젤렌스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영부인이다 라고 현재 올려놓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근데 뭐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는 no evidence 밖에 없어요. no evidence. 증거가 불충분하다. 영수증에 나와 있는 뭐 올레나 젤렌스카가 다른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작 가능할 수도 있고 이 러시아의 소행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무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옆에 같은 경우가 조 바이든 영부인이고요. 질 바이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뭐 웨일스 공주래요. 웨일스. 영국의 웨일스 공주 같고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젤렌스크의 이제 영부인인데 지금 저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실 쪼개면서 다닐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버텨내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데 그 자기네들 지도자들은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파티에 참석하고 춤추고 샴페인 처마시면서 자신들 웃고 떠들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슴팍에 달려있는 뭐 여러가지 배지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는 와중에 미국의 하원이 오늘 날짜죠, 여러분들. 2024년 4월 21일날 미국의 하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의 130조 원 규모 지원의 법안에 극적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여러분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가? 미국에서는 하나같이 전쟁은 멈춰야 된다. 전쟁은 하면 안 된다. 바이든은 막 이렇게 나와서 연설을 하지만 정작 조 바이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해서 쏟아주고 있어요. 그럼 이 전쟁이 과연 끝날까요, 여러분들? 끝나지 않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현재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미사일 바닥났다. 돈 좀 더 줘라. 무기 좀 줘라. 계속해서 구걸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며칠 전 날짜였어요. 4월 18일 날에도 이스라엘에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지원해주는 거 보고 나서 젤렌스키가 우리도 미사일 바닥났는데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돈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이 거지 새끼, 이 개그맨 거지 새끼가 계속해서 이딴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젤렌스키를 전쟁 나고 나서도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이 사람의 똥꼬를 빠는 진짜 뭐 자서전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요. 이 사람은 국민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의 국민들에 대한 진짜 생명권을 볼모로 삼은 진짜 하나의 극악무도한 새끼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라에 대한 경제 생각하고 세계적인 경제를 생각했다라면 이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는 게 맞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발언하고 있는 평화협정에 나와서 평화협정에 앉아가지고 평화협정에 대한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성사를 했으면 국민들을 위한 게 맞죠. 근데 지금 하나같이도 전쟁을 끝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내가 구걸하면 구걸할수록 미국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그럼 왜 우크라이나의 조 바이든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냐?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를 할까 합니다.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입니다, 여러분들. 헌터 바이든인데 헌터 바이든의 예전에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은 ABC 인터뷰에서 아버지 아니었으면 이사회 임원도 되지 못했을 거다. 윤리적 잘못 없었다. 라고 이렇게 현재 뉴스에 나와 있는데 이 뉴스가 2016년도에요, 여러분들. 2016년도.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당시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이 ABC와 뉴스 인터뷰에서 아버지 아니었으면 외국 기업의 이사회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했을 거다. 그러면서 2014년도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브리스마 홀딩스 이사가 된 것은 아버지 덕분이었다. 만약 당신의 성이 바이든이 아니었다면 브리스마 이사회 이사직을 제안받았을 건가요? 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마 아니었을 거다. 내 성이 바이든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에서 일어난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미국의 부통령이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우크라이나를 원조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대통령 당시부터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부리스마 홀딩스의 이사가 된 것은 아버지 덕분이었다. 조 바이든은 이미 2014년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와 협력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자신이 부대통령이었을 때 당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해줬고, 지금 현재 가스회사라든지 여러가지에 대한 많이 친한 분위기가 보이죠.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터졌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자신의 사익인가요? 공익인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014년도 전부터 우크라이나와 사적 협력 관계에 있었던 조 바이든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원을 지급을 해주는 게 조 바이든 1인 개인의 사적인 감정인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공적인 것이 걸려 있는가를 딱 여러분들이 잣대로 비교해 보더라도 이건 그냥 조 바이든 1인의 사적인 하나의 이익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1인인 것 뿐입니다.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 도와줘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준다고 미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GDP 1인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슨 도움을 받겠다고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냐는 겁니다. 근데 조 바이든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뿐이고,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떨어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경제가 위태위태해지는 게, 이게 조 바이든이라는 단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적인 것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따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도 부정부패가 지금 개쩐다라는 수준이겠죠. 우크라이나도 부정부패에 대한 순위가 진짜 거의 극상 1%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와이프 지금 현재 실형에 들어가고, 지금 자기 딸내미도 집행유예 받았던, 그리고 자기도 지금 현재 실형을 받았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은 자기 장모님 실형에 빠지고, 자기 와이프도 지금 현재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혐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혐의를 받지 않는 이 현재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그게 공익을 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편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적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오르니까 국가든 경제든 세계든 상식적이지 못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진이 2014년도라고 돼 있죠. 아래 보시게 되면 지금 근데 그 천연가스 회사에서 그 재직 중인 대표와 지금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이 2014년도부터 우크라이나와 사적 협력 관계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 참 이게 미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이 꼬라지를 보면요, 여러분들 피꺼소입니다. 피꺼소. 피가 거꾸로 솟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원조에서 도와주는 거는 그런 사적인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미국의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억 8억 달러, 84조 원에 대한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을 한 표가 311표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사적인 협력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의 돈도 아닌 국가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어차피 저 돈 누가 다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국민들이 다 갚아야 돼요.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진짜 이런 뭐 세금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가스라든지 진짜 이런 거 올려가지고 국민들 주머니에서 다 충당해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걸 사적 돈이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사적적인 감정을 가지고 원조하고 내통하고 저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에 대한 피폐한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네타냐후에 대한 아들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정상적인가 정상적이지 않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타냐후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아들들이 총 3명, 뭐 2명인가 3명인가 알고 있어요. 뭐 야이르 네타냐후, 뭐 아브너 네타냐후, 노아 네타냐후 막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피 터지는 전쟁 중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찌됐든 전쟁 났으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고 총 맞고 어쩌고 싸우고 있는데 아들들은 뭐 할까요? 그 네타냐후 얘는 계속해서 전쟁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민간인 대학살, 제노사이트라고 하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제노사이트가 맞아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이 국가협력기관에서도 이거는 제노사이트라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살입니다, 여러분들. 학살. 그럼 네타냐후의 총리의 아들들 얘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존나 잘 살고 있어요. 뭐 전쟁 지역에서 총 들고 뭐 국가를 지키고 있는가? 아닙니다. 마이애미에서 월 5천 달러에 달하는 렌트 비용을 나고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천 달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로 약 700만 원 정도 되나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거의 한 1380원, 1400원 하니까 5천 달러면 한 700 정도 될 것 같은데 월 700 임대료 내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 뭐 팔레스타인들 다 죽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전쟁하자, 다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지는 전쟁을 막 키우면서 하고 있는데 지 아들들은 월 임대료 700, 800만 원짜리 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럭셔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 미친놈들 농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뭐, 어떠한 전쟁이죠, 이게? 무슨 실력이 있죠,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그 민간인들을 다 죽인다 한들, 가자 지구를 먹기 위한 그저 하나의 싸움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유대인, 다 진짜 씨발 개새끼들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혐오에 대한 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차비한 공격과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민간인 대학살로 아이들이 여러분들 오늘도 매일같이 벌벌 떨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들이 없어지고 내 옆에 있던 형제들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공격하는 거 여러분들 학살일 뿐입니다. 학살일 뿐이에요. 자신의 아들은 총맞이가 되길 원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은 지금 현재 전쟁의 희생자로서 지금 이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싸움이냐 이거죠. 미국 조 바이든 이런 수많은 아이들이 오늘도 집계했을 때 총 집계했을 때 18,000명?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18,000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건 그냥 집계일 뿐입니다. 2만 명, 3만 명이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악마 같은 조 바이든의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팔레스타인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따를 겁니다. 민간인 학살들이 따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친미를 계속해서 외치지만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건 친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북한과 뭐 친하게 지내자 이것도 아닙니다.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의식이 깨어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이 우방국가, 서방국가는 우리의 전쟁을 빌미로 그저 자신들의 실력을 채울 뿐입니다. 그저 여러분들 저는요 이번 중동 전쟁이 먼 나라 이웃나라 그저 뭐 중동 아랍과 유대인들의 싸움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돈 갚아야 될 것도 많고 채무관계도 많고 사실 너무 한스러워요. 여지껏 뭐 했나? 여지껏 내가 뭐 했나? 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단순하게 그저 여기에 앉아가지고 카메라를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현재 지금 이 상황을 그저 브리핑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허탈스럽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제 자신이 사실 너무 무능력하고 쓰레기고 제 자신도 사실은 너무 창피할 따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 전쟁은요 여러분들, 이 시각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누군가는 죽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쯤은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수많은 피 흘려가고 있는 아이들 혹은 피 흘려가는 민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제노사이트를 멈춰라, 스탑해야 된다, 이런 시민의식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에 대한 행태를 보고 이 정말 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정상적인 시민의식으로서 이 전쟁, 제노사이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반발하고 스탑을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새끼들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적인 이 농간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압력을 받을 거고요. 물가를 잡겠다는 미국의 원색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물가를 잡기를 사실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물가를 잡겠다라면,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라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제적인 이런 전쟁에 대한 분위기를 원체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지원을 끊어야 되고, 전쟁을 멈추는 것이 물가를 빨리 잡는 지름길이라는 걸 정말 똑똑한 사람은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멍청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현재에 대한 경제에 대한 사항들이 사실 많이 어려울 겁니다. 뭐 제 방송을 보시면서 주식에서 어떻게 수익을 벌어야 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종목을 갖춰야 될 것이며, 어떻게 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갖춰야 될 건 사실상 우리도 물질 만능주의로서 돈과 나의 실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여러 가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상식을 갖고 있는 선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모색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방송은 조금 더 경제적이고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